반갑습니다. 송재준입니다.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저는 문다희 씨에 대해서 아주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. 뭐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닙니다. 문다희 씨가 뭐 저한테 악감정을 뭐 줬던 것도 뭐 많긴 많네요. 그렇죠. 생각해 보니까 그 존재 자체가 저한테 약간 좀 악감정을 주는데 뭐 사적인 감정은 전혀 없습니다. 다만 그냥 딱 한 가지인 거죠.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대한민국에서 모든 사람들한테 평등하게 적용돼야 된다라고 하는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가 어떻게 된 것인지 권력자들한테는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것 때문에 빡이 치는 겁니다. 더 웃긴 거는 문다일 씨가 그렇다 해서 권력자냐? 그것도 또 아니거든요. 그냥 뭐 끽해봤자 전임 대통령의 딸이었다. 이거 말고는 그냥 없는 사람 아닙니까? 왜 그런데 대한민국 법이 이렇게나 문다의 앞에서 벌벌 떨어야 되는 것인지, 그리고 또 궁극적으로 수사기관 또한 마찬가지로 왜 이 일가에 대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소극적인 그런 자세를 보이는 것인지, 이게 저를 좀 빡치게 만드는 기본적인 포인트입니다. 뭐 아시는 것처럼 김호중 씨 같은 경우도 음주운전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가혹한 처벌을 받았습니다. 저는 원래 김호중 씨 얘기할 때 가혹하다라는 얘기를 안 했었는데요. 문다희 씨 케이스랑 비교를 해보니까 이거는 무슨 뭐 능지처참 수준이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. 경찰 수사 단계부터 시작해가지고 서울경찰청장까지도 직접 나와가지고 언론 브리핑을 해가지고 앞으로 들어가냐 뒤로 들어가냐 그거를 가지고도 무슨 뭐 난리를 쳤던 게 엊그제 같은데, 그리고 또 검찰 또한 굉장히 빠르게 수사를 진행해가지고 구속영장까지 발부를 하고 죄질이 아주 좋지 않다, 반성의 기미가 없다라고 하면서 구속영장까지 발부가 됐던 게 일사천리로 이루어졌던 게 김호중 씨 아니었습니까? 심지어 이번에 1심 재판부 같은 경우는 실형까지도 선고를 했습니다.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. 암만 저는 생각해봐도 김호중 씨의 케이스랑 문다희 씨의 케이스가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어요. 오히려 수사를 방해하고 아예 그냥 나가서 수사기관 자체를 부정하는 그런 행위를 생각해봤을 때는 문다의 경우가 크면 크지 더 적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.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서도 툭하면 뭐라고 그냥 뭐 씹으려대고, 그리고 또 이 문다혜랑 문재인을 지키겠다라고 수호천사같이 나타나가지고 껄떡거리는 그런 인간들이 있지 않습니까? 유모 씨라고 시작하는 사람. 그런 인간들의 존재를 생각해봤을 때는 누가 도대체 조직적으로 더 강력하게 더 악랄하게 검찰을 지금 부정하고 있고, 그리고 누가 더 범죄 혐의에 대해 가지고 반성의 기미가 없는 것일까? 문다혜 아닐까 싶은데요. 자, 이번에 이제 검찰로 넘어간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. 문다혜 씨 사건, 그거를 제가 좀 정리해 드리고자 하고요. 그리고 문다혜 씨가 어떻게 된 것인지 이 사건에 대해서만큼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했었다라고 해요. 도대체 그 수사는 또 무엇인지 그것도 한번 좀 보도록 하겠고요. 그리고 남아있는 문다혜 씨에 대한 수사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지, 이 과정에서 문재인, 이 악의 축 아니겠습니까? 문재인에 대한 검찰 수사는 어떻게 또 진행이 될 것인지 찬찬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 음주운전에 대한 문제 같은 경우는 검찰로 송치가 됐어요. 그런데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? 진짜 뭐 어마어마하게 처분을 할 것처럼, 어마어마하게 수사를 할 것처럼 난리는 다 부려놨는데 결국에는 경찰이 숙이고 들어갔습니다. 왜? 위험운전치사상 이 혐의가 적용되지 않았거든요. 처음에는 뭐 합의를 했다라 그래가지고 위험운전치사상이 적용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다가 경찰이 뭐 한의원에 대한 압수수색까지도 진행하고, 그리고 또 그 택시기사분 같은 경우도 두 번인가 불러가지고 조사를 하고 여러 차례 조사를 하면서 뭐 굉장히 좀 강경 대책을 막 보일 것처럼 모습을 보였는데 결국에는 깨갱해가지고 위험운전치상 혐의는 적용시키지도 못했습니다. 김호중 씨 같은 경우는 그때 이제 뭐였습니까? 위드마크 공식이었나요? 뭐 거꾸로 이제 그 시간을 갖다가 이제 계산해가지고 뭐 1시간 정도 지났을 때 2시간 정도 지났을 때 이 정도였으니까 술을 마셨을 때 시기는 뭐 이 정도가 됐겠지, 뭐 이런 식으로 조사하는 거 있었잖아요. 그거를 통해 가지고 위험운전치상 혐의까지도 적용을 시켰습니다. 이게 적용이 되게 된다면 벌의 수위가 훨씬 더 세지게 되는데, 문다혜 씨 같은 경우는 관련된 압수수색까지도 진행을 해놓고서는, 압수수색이 진행이 됐다라는 것은 법원이 영장을 발부해 줬다라는 뜻이잖아요. 범죄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이 됐다라는 뜻입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검찰로 넘길 때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를 적용시키지 않았습니다. 검찰에서 반드시 재수사를 해가지고 이 부분은 기소로 또 보내야 된다라고 보고요. 자, 그러면은 또 이제 그 검찰로 넘어간 게 뭐가 있냐? 이번에 이제 넘어간 게 불법 숙박업과 관련된 그 혐의, 그것 또한 마찬가지로 경찰이 불구속으로 검찰에 송치를 했습니다. 눈에 띄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문다혜 씨가 수사에 굉장히 협조적이었다라는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기사도 지금 나오고 있는 게 문다혜가 굉장히 이거에 대해 가지고 협조적으로 뭐 수사를 받았다, 이런 지금 기사가 또 나오고 있는데,
우리가 질문을 해보자고요. 문다혜가 갑자기 뭘 잘못 쳐먹고 갑자기 무슨 뭐 신내림을 받아가지고 아 내가 수사에 좀 잘 임해야 되겠다. 우리 아버지나 뭐 전부 다 지금 뭐 수사 범위가 됐던 게 사실상 나로 인해 가지고 그렇게 돼 있으니까 내가 정신 차리고 경찰 수사, 검찰 수사 최선에 다해서 임해야 되겠다. 이러겠습니까? 사람 변하지 않습니다. 그냥 뭐겠습니까? 이 문제만큼은 이런 식으로 대처를 하는 게 자기한테 유리할 거라고 생각이 드니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.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경찰 수사 자체를 싹 다 부정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? 법원이 보기에 굉장히 죄질이 불량해 보이겠죠. 근데 만만한 사건. 이 지금 불법 숙박업 같은 경우는 이걸로 뭐 구속이 되겠습니까? 뭐가 되겠습니까? 100번 1000번 양보한다 할지라도 벌금이 좀 세게 나오는 정도일 텐데 그러니까 어차피 돈도 많이 벌어놨겠다. 에어비앤비로 불법을 통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돈도 그냥 막 쌓아놨겠다. 그것만 끽해가지고 그냥 몇 분의 몇 정도 그냥 돈으로 주고 말지.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사소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요 사안 같은 경우는 경찰 수사에 굉장히 협조적으로 임하는 겁니다. 그러면 그거를 아는 인간이 이거를 저만 알겠냐고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거 아닙니까? 이런 상태에서 무슨 놈의 뭐 문다혜 씨가 수사에 굉장히 협조적이었다 뭐다 이딴 식의 기사가 나오는 것 자체가 그게 코미디 아니냐고요. 왜 이거는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냐고요. 만만한 사건이니까. 만만하지 않은 사건은 어떻게 했습니까? 검찰 수사 같은 경우는 1차, 2차, 3차 싹 다 무시했잖아요. 다 안 나가지 않았습니까? 애걸하듯이 검찰이 제발 좀 와가지고 조사를 좀 받아달라. 조사받아라. 그거 안 하겠다. 방문 조사하겠다. 그것도 안 하겠다. 전화 조사하겠다. 그것도 안 하겠다. 오로지 이메일로만 조사를 받겠다라고 고집을 부렸던 게 문다혜 아닙니까? 그런 점에 대해 가지고 더 악랄하게가 아니지. 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.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무슨 뭐 비공개로 수사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? 언론들이. 왜 그런데 문다혜 같은 경우는 이딴 짓거리라고 앉아있는데 왜 이거는 문제가 안 되냐고요. 참고인이기 때문에 검찰이 그러면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을 시켜야죠. 문다혜로 인해 가지고 사실상 이게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? 타이스타젯의 그 뇌물 사건이 왜 발생을 한 건데요. 문다혜가 없었으면 돼요? 이상직이라고 하는 인간이 문다혜 씨 남편한테 문다혜가 문재인 딸이 아니었으면 뭐하러 그 이상직한테 그런 식으로 뇌물을 줬겠습니까? 문다혜가 문재인의 딸이기 때문에 준 것이고 서창호라고 하는 사람 자체가 문다혜의 남편이니까 그러니까 줬던 것이죠. 그런데 문다혜가 왜 피의자가 아니냐고요. 정작 문재인 같은 경우는 피의자로 지금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. 그 타이스타즈 문제에 대해서. 문다혜도 그래가지고 참고인 조사를 안 받아 그 김정숙이 받겠습니까? 당연히 김정수 또한 마찬가지로 참고인 조사를 거부를 했죠. 검찰도 막 포기를 했습니다. 추가 출석 요구조차도 안 하겠다 이거예요. 그럼 도대체 검찰은 뭘 하는 거냐라고 하는 궁극적인 질문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. 이게 지금 1년 2년 수사를 한 것도 아니고 몇 년이나 지금 수사라고 앉아 있는데 아직도 왜 그러면은 도대체 문다혜나 김정숙이나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피고인으로 조사를 안 하는 것이냐, 왜 피고인으로 전환을 안 하는 것이냐, 그리고 문재인은 피고인인데 왜 도대체 조사를 안 하는 것이냐, 이런 진짜 문제가 제기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이거를 불식시킬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. 검찰이 내년 초까지는 반드시 누구를 소환 조사해야 된다? 문재인을. 일각에서는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. 문다혜랑 김정숙 같은 경우는 피고인이다 보니까 사실 이번에 검찰이 부르는 것 같은 경우는 안 불러도 됐었던 게 있거든요. 왜냐면은 검찰이 불렀던 기본적인 목적 자체가 뭐였냐? 문다혜의 어떤 그 경제적인 자립도 이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문다혜랑 김정숙을 불러가지고 조사를 하겠다라는 거였거든요. 아니 그런데 경제적인 자립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슨 뭐 현금 박치기로만 이렇게 사는 것도 아니고 카드를 얼마를 쓰는지 입금이 얼마가 되는지 뭐 월급이 얼마가 되는지 이거 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?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애당초 검찰이 이번에 문다혜랑 그다음에 김정수 이런 사람을 참고인 조사를 불렀던 이유도 문재인을 불러내기 위한 약간 좀 준비 작업이었던 거 아니냐 이런 지금 얘기도 나오기는 나옵니다. 그러니까 대바람에 이제 문재인을 갖다가 와라 이렇게 하면 약간 좀 부담스럽잖아요. 그래도 전임 대통령이다 보니까. 그러니까 두 사람을 일단 먼저 불러가지고 거부하는 그런 어떤 여론을 형성해 놓고 국민적인 어떤 분노가 좀 생길 테니까. 그리고 난 다음에 법적으로 부를 수 있는 문재인을 부르려고 그러려고 이제 약간 좀 밑밥을 깔아놓은 거 아니냐 이런 지금 해석도 있습니다. 그게 제발 좀 맞기를 바래요. 그러면 뭐가 제일 중요한 거 있습니까? 내년 초까지 문재인에 대해 가지고 반드시 소환 조사를 해야죠. 문재인 같은 경우는 피고인으로 지금
적시가 돼 있기 때문에 참고인이 아닙니다. 피고인이기 때문에 강제 수사가 가능합니다. 반드시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에 대한 강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고요. 그리고 문다혜 씨의 그 전 남편이었던 서창호라고 하는 사람,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참고인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 출석을 했다라고 해요. 근데 문제가 아직까지는 여러 차례 출석을 했지만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별다른 진술을 안 하고 있다고 합니다. 눈에 띄는 거는 저희 서창호 씨가 앞으로 무슨 얘기를 할까? 이게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봐요. 왜냐하면 이 모든 사건의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서창호 씨 아니겠습니까? 근데 서창호 씨 같은 경우는 만약에 문다혜 씨 가족과 커넥이 있었다라고 한다면, 뭔가 법적으로 조언을 주고 그런 관계였다라고 한다면, 뭐 지금 서창호 씨 또한 참고인 신분이기 때문에 문다혜나 김정숙이 그랬던 것처럼 안 가겠죠. 그렇지 않습니까? 근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참고인 신부로 여러 차례 출석했다라고 하는 걸로 봐서 문다의 관계가 굉장히 좋지 않게 끝났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. 뭔가 이제 문다의 측으로부터 조언을 못 받는 그런 상태라는 거죠. 그러다 보니까 참고인이 일반인이라 가지고 좀 두려운 마음에 여러 차례 출석을 했던 것 같은데, 이 서창호를 좀 잘 주목을 해야 된다. 검찰이 그래서 서창호 씨에 대한 집요한 수사를 통해 가지고 서창호 씨의 입을 열게끔 만드는 거, 그게 제가 봤을 때는 문재인 과 김정숙과 문다의 이 일가를 싹 다 집어넣는 첫 단추가 될 거라고 봅니다. 여러 차례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. 이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어 보이네요. 서창호 씨가 앞으로 어떤 얘기를 할지도 한번 지켜보시죠.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